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지금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나이건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성공으로 가는 길에 단 한 줄도 걸을 것 없는 대저택 서재.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나도 이제 늙었어.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이제 못해. 라는 말을 해본 적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대부분 반은 장난으로 혹은 겸손한 처세술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거든요. 오늘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요. 현재 올라와 있는 100일간 인생 바꾸기 프로젝트에 출사표를 던진 우리 구독자님들의 영상을 봐주시고요. 투표도 해주세요. 투표를 통해 세 분을 선정해서 사람이 100일간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관찰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아일랜드의 의사이자 노인학 연구가 로즈 앤 케니의 저서 노화의 정복 그리고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의사로 살아오는 동안 내 마음을 늘 사로잡았던 것이 있다. 사람들의 태도가 노화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에 나는 가벼운 흉부 감염으로 병원을 찾은 85세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다. 그 여성은 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다. 그녀는 이상한 말을 했었다. 우리 옆집에 제가 매일 돌봐줘야 하는 노인이 살고 있어요. 할머니, 그 노인분이 몇 살이신데 할머니가 도와주고 계시죠? 그 노인? 74세예요. 나보다 어린데 몸이 약해서 내가 돌봐주고 있어요. 그렇다. 자신이 돌보는 노인보다 무려 11살이나 많은 내 앞에 85세 여인은 정작 자신은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이런 현상과 맞물려 대대적인 노인 종단 연구를 시작한다. 그 결과 신기하게도 자신의 나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인의 인생과 완전히 달랐다. 과학 역시 그녀의 이런 태도가 신체적 노화, 인지적 노화를 모두 늦추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젊다고 느끼는지 늙었다고 느끼는지가 세포의 진행 과정을 조절해서 실제로 노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그렇다. 생물학적 나이와 실제 나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젊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올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에 투입시켰다. 이들은 일란성 쌍둥이였지만 인생의 경험, 건강과 관련된 행동이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었는데 인생의 특정 경험에 따라 어떤 유전자는 커지고 어떤 유전자는 꺼지면서 특정 세포는 더 취약해졌으며 반대로 어떤 유전자는 손상으로부터 훨씬 더 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 우리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알코올 의존증이나 가난,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 빈약한 식생활, 낮은 학업 성취도로 인한 핍박 등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유전자에 나타나며 이는 말년의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란성 쌍둥이라도 이런 부정적인 경험에 더 많이 노출된 쪽이 생물학적으로 훨씬 더 빨리 늙었으며 이는 결국 이들의 수명까지 결정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따져봤을 때 더 긴 시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평생 운동을 해온 쪽은 세포가 늙는 속도를 늦추는 보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놓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 안 좋은 기억과 경험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연구한 후성 유전학의 결과에 따라 인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정말 잘 들어주길 바란다. 우리는 보통 정해진 수의 유전자, 즉 DNA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유전자 중 일부는 살아가면서 식생활, 운동, 심리적인 접근 방식, 즉 당신의 주된 감정, 태도에 의해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질 수 있다. 이렇게 인생 경험에 따라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걸 후성 유전학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노화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당신의 식생활, 그리고 운동을 할지 말지 여부까지 다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실제 경험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로 생겨난 긍정 혹은 부정의 감정에 의해 좌우된다. 그리고 실제 세포의 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모든 요인들은 사실 당신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후성 유전학적 노화를 촉발하는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기존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 당신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난 젊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음식을 먹고 그렇게 움직이면 어떤 식으로든 그 행위는 당신의 유전자 스위치 온 오프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빠를수록 좋지만 반대로 너무 늦은 때도 없다. 노화 시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든 낮추는 것이든 그 요인들은 언제나 그리고 전부 변경이 가능하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 지금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서 기분 저하나 안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참가자들 전원이 다 빨리 늙는 것도 아니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자기 기분과 무관하게 심리적으로 회복력을 갖춘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이 회복력을 갖춘 참가자들은 자신의 지금 기분이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세포 반응으로 그대로 드러났다. 즉 젊게 사는 비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노화에 대한 인식, 통제감,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모두 포함한 당신의 인식. 그 인식 자체가 다른 요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일대학교의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단어에 노출시켰을 때와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단어에 노출시켰을 때 각각 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긍정적인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단어에는 가령 성취한, 조언, 기민한, 영리한, 창의적인, 개선, 통찰력 넘치는, 현명한 등이 있었다. 부정적인 단어로는 실패, 혼란, 무능, 죽어가는, 의존, 잊어버린 등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런 단어들에 노출된 후에 수학과 어휘 스트레스 검사를 모두 받았고 혈액 검사와 같은 생리적인 검사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부정적인 고정관념 단어에 노출된 참가자들은 혈압이 높아지고 심박수는 증가했으며 피부 혈류량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인 고정관념 단어에 노출된 경우는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인 적정 수치를 보였다. 특히나 우리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다음 문장들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물어봤다. 나이가 드는 것이 내 사회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는 이걸 통제할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점점 줄어든다. 해당 부정적인 문장에 동의하는 참가자일수록 그 후 8년 동안 신체적 인지적 노화가 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자신이 나이를 먹는 것에 부정적일수록 실제로 기억력이 나빠지고 걷는 속도는 느려졌으며 심지어 뇌 검사 점수까지 낮게 나왔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여부, 기분, 생활 환경, 기타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다 감안한 경우에도 결과는 똑같았다. 반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는 더 현명해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창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더 많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부부 사이는 더 즐겁고 돈독해져 간다. 와 같이 긍정적인 문장에 동의한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문장에 동의했던 비슷한 나이 또래 참가자들 대비 높은 수준의 정신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됐다.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이 노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나이를 잊고 젊게 산다고 해도 사회가, 내 주변 인식이 나를 그렇게 안 보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하면 어쩌나. 여기 젊다고 느끼는 만큼 젊다라는 마릴린 먼로 주연의 1951년 코미디 영화가 있다. 인쇄업에 종사하는 존 호지스는 회사 정책으로 65세에 어쩔 수 없이 은퇴해야 했고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곧바로 머리를 검게 염색하고 그 회사의 회장인 해럴드 클리블랜드인 척하면서 바짝 긴장한 회사 경영진들을 거느리고 업무 현장 시찰에 나선다. 그리고는 현장에서 나이 있고 경험 많은 직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며 호통을 친다.
이 때문에 회사는 정책을 바꿔버린다. 이후 호지스는 나이 많은 근로자의 미덕에 관해 뜨거운 연설을 해 기립박수를 받고 신문에서는 그를 칭송했으며 그로 인한 나비 효과로 그 회사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서 회사의 주식도 오른다. 물론 나중에 호지스의 사기 행각은 발각되었지만 회장인 해럴드 클리블랜드는 오히려 그가 회사의 실적을 올려놓았다며 그에게 기업 홍보 관련 고문직을 제안한다. 그러나 호지스는 그 제안을 거절한다. 회사의 노인 차별적 태도와 정책을 바꿈으로써 자기가 하려던 바를 이미 달성했고 자신은 그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당신이 이 존 호지스처럼 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나이를 잘 먹었다라는 건 각자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 무언가를 성취해왔고 땀 흘려 무언가를 계속 해냈다는 증거이기에 사실은 탁월한 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자산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도 나이가 들면서 더 깊게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처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비즈니스의 본질을 경험했다. 이로 인해 얻은 통찰력을 활용해 더 깊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이끄는 일을 가장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는 삶의 시기에 접어든 사람이다. 그걸 왜 모르는가? 조셉 머피는 이렇게 말했다. 젊음이 과연 좋기만 할까? 나이가 든 무언가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깊이가 비로소 대중을 정서적,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든다. 60세 이상인 사람 중 외면의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안다. 이들은 최신 유행하는 약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며 가진 방법을 쓴다. 종합 비타민을 먹고 온갖 시술을 받는다고 젊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듣는 당신만큼은 분명히 알고 가길 바란다. 젊음, 그리고 노화는 생각에 달려있다. 잠재의식은 생각에 따라 작동하니까. 아름답고 우아하고 선한 생각, 어떻게 하면 더 기여할까? 이런 생산적인 생각을 계속 해낸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신체도 영혼도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한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언제나 당신에게 내려와 앉는다. 많은 사람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한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신체적으로 쇠락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똑바로 짚어보자. 삶을 향한 흥미를 잃고 새로운 세계로 기꺼이 인생을 던지는 걸 멈추니까 당연히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나이가 65세든 95세든 베풀 건 많다. 나이 든 사람은 시대를 안정시키고 많은 것들을 이끌 수 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해보라. 나이를 기쁘게 먹을 수 있다. 그러니 내 마음은 은퇴하는 법이 없다고 확신하라. 마음은 낙하산과 같다. 펼치지 않은 이상 쓸 곳이 없다. 65세에서 70세에 은퇴한 사람들을 여러 보았다. 이들은 기력이 쇠퇴하더니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더라. 내가 은퇴하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라는 말은 나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죽은 사람이니 이제 내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란 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잘못된 생각이다. 60세에 이룬 것보다 90세에 훨씬 더 많은 걸 이룰 수도 있다. 이게 진짜다. 매일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고대 로마의 정치인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는 80세에 그리스어를 배웠다.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의 알토 가수 LA 슈틴의 슈만 하잉크는 손주를 다 키워낸 뒤 가수로서 커리어 정점을 찍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80세에 악기를 배웠고 미켈란젤로는 가장 위대한 작품을 그렸다. 마찬가지로 케오스 시모니데스는 80세에 시인상을 받았고 괴테는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역사가 레오폴트 폰 랑케는 80세에 세계사를 집필하기 시작해 92세에 완성했으며 아이작 뉴턴은 85세에 가까워질 때까지 연구에 매진했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인생 선배가 필요하다. 정확히는 이 인생 선배가 기꺼이 내어주는 삶의 길, 이정표가 필요하다. 바로 당신이 그 선배, 그 주인공이 되어라. 당신 눈앞에 분명 같은 또래인데 전혀 다른 속도로 나아가는 사람을 보며 한탄할 시간에 더 멋지고 위대한 것들을 해 나아갈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깊이를 가늠하며 묵상해보라. 그러니 보다 더 긴 인생의 비전을 그려라.
나는 늙었다라는 말 대신 나는 지혜롭다라고 말하라. 기업 보고서나 신문 기사, 통계 자료에 나온 노쇠, 노망 같은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거부하라. 죽음 말고, 안 좋은 거 말고, 오늘 있을 당신의 하루, 내일, 삶을 확인하라. 언제나 행복하고 빛나고 평온하고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매일 아침 머릿속에서 떠올려보라. 끝없이 멈추지 않고 지치지도 않는 삶이라는 바다 위에서 끝나지 않는 중요한 여정을 이어가는 시기가 바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나이, 당신의 오늘이라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다시 한번 말한다. 절대로 나이 들었다 말하지 말기를, 나 늙었다 말하지 말기를. 당신의 마음이, 태도가, 생각이, 당신만의 젊음, 그리고 가장 찬란한 오늘을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